네, 안녕하세요. 3월 디자인 강상윤 대표입니다. 이번 현장은 용인시 성북동에 위치한 LG빌리지 1차 72평 아파트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해서 LG빌리지와 좀 인연이 있는데 72평은 현재 세 번째 현장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LG빌리지 72평은 3대가 같이 사는 대가족들이었다면 지금은 클라이언트 부부와 아들 이게 3명이서 사는 전형적인 핵가족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요청하셨던 사항이 젠 스타일 느낌과 어두우면서도 모던한 느낌을 나는 걸 원하셨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던 72평 현장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현관입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바로 보이는 정면 쪽이 임팩트가 있으면서 조금 포인트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벽이었습니다. 근데 신발장을 전체로 연장을 하면서 현관에서 정면 부분에 타일을 이용해서 턱을 만들어 드리고 그 앞에는 고객님께 취미생활을 가지고 있는 도자기를 올라와 드렸습니다. 이 벽면에 있는 우드 필름은 LX 베니프에서 BW022 루가노 월넛입니다. 매주줄은 없이 한 개의 벽으로 보일 수 있게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필름을 이용해서 벽체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단열 부분이에요. 외부와 내부가 온도차가 심하게 됐을 때에는 필름이 조금 더 취약해질 수 있는데 이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LX에 있는 뷰프레임 창호를 이용해서 단열을 한 번에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무드와 따뜻한 집을 만들 때 한 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쪽은 현관을 지나서 있는 전실입니다. 또 이 무드에는 고객님께서 원하셨던 젠 스타일을 가미하기 위해서 양기형 중문, 특히 스윙도어로 해서 간살 중문을 완성해드렸어요. 전체 들어올 때부터 이 집에 있는 분위기가 어떻다라고 상상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네, 이곳은 현관과 전실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왔을 때 각 방과 거실, 화장실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모든 벽을 히든도어로 제작을 해드려서 도어 자체가 보이지 않게 벽으로 일체감 있게 만들어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스텝도어로 제작을 해드렸는데 이 부분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공간은 공용부 화장실입니다. 주로 아드님과 남편분께서 많이 사용하실 공간으로 형성이 되었고요. LG빌리지 72평의 가장 큰 단점은 평수에 대비해서 화장실이 굉장히 협소하다는 겁니다. 화장실 벽이 가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벽을 일부 철거를 해서 화장실을 최대한 넓혀드렸고요. 목공 작업을 통해서 천장을 최대한 올려드리고 도장을 통해 가지고 톤의 매너를 맞춰드렸고요. 세면대 자체가 반은 매립이 되어 있고 반은 노출이 되어 있는 형태라 안정감도 있고 깊이감도 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도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 벽을 이용해서 저희가 수납장을 만드는데 고객님이 이 튀어나오는 것도 좀 많이 꺼려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스테인리스로 해서 제작 거울을 만들어 드리고 가벽을 철거를 하면서 앞으로 진출을 했기 때문에 목공으로 제작이 가능해서 이 부분은 수납장을 매립으로 해서 제작을 해드리고 또한 샤워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용품들은 앞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턱을 한 번 더 접어드려서 이 공간에 올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파티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 좁은 공간을 이용했을 때 조적 파티션을 하게 되면 18cm 이상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너무 아깝고 낭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철제 프레임을 이용해서 최대한 얇게 만들어서 일반적인 18cm가 아니라 8cm에서 10cm만 있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파티션을 만들어 드렸고 남편분께서는 샤워를 하면서 면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쪽에도 스테인리스로 해서 제작 거울을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화장실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이곳은 입구방입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거는 팬트리처럼 사용하길 원한다 라고 하셔서 북박이장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도어를 접어서 들어갈 수 있게 했고 어떤 제품을 넣어도 수납에 문제가 없도록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 공간은 아드님 방입니다. 특히 이 방 같은 경우는 단상을 만들어 드리고서는 그 위쪽에다가 침대 매트리스만 놓을 수 있도록 공간을 제작을 해드렸고요. 또한 이 공간들은 전체가 다 가구로 해서 제작이 됐고 가구통과 맞는 필름을 이용해서 계단부터 해서 공간을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이 공간은 남편의 공간이면서 쉼터도 되고 서재 공간도 되는 공간을 한 번에 응축시켜서 설계한 디자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있는 모든 가구는 저희가 현장에 맞는 우드톤에 맞춰서 컨트롤을 했고요. 침대 같은 경우도 침대를 별도로 구매를 하지 않으시고 침대를 목공으로 제작을 한 후에 가구와 같은 색상의 필름을 활용해 가지고 고객님께서는 매트리스만 가지고 와서 아늑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들의 가장 특징적인 건 뭐냐면 무걸레바지와 무몰딩을 구현하기 위해서 LX 제품 중에서 디아만 포티스라고 하는 신제품이 나왔는데요. 이 제품 자체가 도배와 같은 구현을 하면서 또 필름과 같은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바닥에 걸레바지가 없이도 구현이 가능했습니다. 몰딩류가 들어가지 않아서 층고가 좀 더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LG빌리지는 15층 이하인 곳일수록 전체적인 천장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이럴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몰딩이라든가 걸레바지 등을 없앰으로 인해서 시각적으로 넓어 보일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설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안으로는 디아만 포티스가 굉장히 이상적인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공간은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 공간입니다. 무걸레바지, 무몰딩을 하기 위해서 천장은 도배를 하고 벽은 필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닥 부분은 무걸레바지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실리콘을 바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실리콘이라는 소재가 굉장히 좋은 소재인 건 알지만 오랜 시간 지내게 되면 황변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5mm 걸레바지라는 거를 시공을 했습니다. 바닥부터 수평을 전체를 다 맞추고 안쪽에 홈을 이용해서 5mm를 띄우게 되면 저희가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디테일이 되는데, 이렇게 홈이 있으면 이쪽 청소는 어떻게 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고객님께서는 로봇 청소기가 있으셨습니다. 이 로봇 청소기의 가장 이상적인 장점은 뭐냐면 속까지 청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걱정을 하시는 청소 부분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적인 디테일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은 LX 제품의 우드 필름으로 해서 제작을 해드렸는데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매디 라인이 없습니다. 이것도 맞댐 시공이라고 해서 필름을 2번 정도 시공을 함에 따라서 원래 있었던 분전선을 없앨 수 있는 인테리어 기법 중 하나입니다. 이 공간은 복도를 지나서 나오는 거실 공간입니다. 정면부에 있는 TV는 목공 작업을 하면서 이 또한 필름을 이용해서 매지 줄눈이 없게 맞댐 시공을 통해서 깔끔한 벽을 만들어 드리고, 하부에는 선반을 만들어 드렸는데 타일이 아닌 세라믹으로 해서 통으로 해서 계획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TV가 있는 아트월 자체가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해드렸고요. 이 조명들은 물리적인 스위치로도 가능하고요, 말로도 끌 수 있게 계획을 했습니다. 구글 네스트와 연동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이 구글 중앙등 빼고 거실 조명 꺼줘, 헤이 구글 거실 조명 켜줘, 육성으로도 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간은 거실의 아트월 맞은편 공간입니다. 클라이언트 부부께서는 이 거실 공간에서도 수납 공간을 원하셨습니다. 어두우면서도 고급스럽고 또 따뜻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런 소재를 사용했는데, 물론 이 소재는 페트 소재보다는 고가입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인 공간의 완결성을 위해서라면 이런 포인트적인 벽과 같은 북박이장을 제작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실 공간에서 저희가 확장을 하면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일단은 창호는 LX 뷰프레임으로 제작을 하자. 단열면이라든가 다른 일반적인 창호보다 프레임이 얇기 때문에 뷰프레임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공간은 주방입니다. 어두운 계열 톤으로 해서 톤 앤 매너를 맞추면서도 실용성 있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주방에 대해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에 있었던 이 공간에 싱크대가 있었던 공간을 이동을 해서 이 벽체에서 한 번에 이어질 수 있게 제작을 해드렸는데, 이 이유는 고객님이 갖고 있는 커틀랜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만큼 수납 공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셨던 상황이라서 저희가 한 면을 키 큰 장으로 만들어 드리고
옆면을 상하부장으로 구성을 해서 전체적인 이 주방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날 수 있게 설계를 해드렸고요. 일반적인 가정집에서는 싱크볼 아래가 여닫이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서랍장으로 해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수납이라든가 또는 사용한 거에서도 굉장히 편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선반과 상하부장을 만들었을 때 위쪽까지 상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조금 더 이 분위기가 차분함을 느끼길 원했어요. 이 공간은 어두운 검은색 흑경을 활용해서 포인트를 줬고 전체적인 톤 앤 매너를 맞추기 위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3명이 사시지만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인들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식탁 자체를 6인용 식탁으로 했는데 이게 만약에 4인용 식탁이었으면 공간에 대비해서 비례감이 맞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인용 큰 식탁을 활용해서 무드를 맞췄고 식탁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고가의 조명입니다. 이 조명을 활용해서 전체적인 무드의 완결성을 만들어줬습니다. 이 벽면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벽이었습니다. 커피 머신이라든가 또는 소형 가전들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제작을 해드리면서 이 아래에는 고객님께서 놓고 싶으신 그릇이라든가 접시 등을 수납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해드리고 윗부분에는 고객님께서 놓을 수 있는 오브제 위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선반을 제작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주방에 있는 부분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이 보조주방 형식에 쓸 수 있는 1차적인 수납 공간도 만들어 드리고요. 주방 발코니 쪽에 이용해서 그 공간에 세탁실 겸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겸 그리고 김치 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드렸습니다. 이 공간은 주방과 거실 사이에서 또 이제 안쪽 방으로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기존에 안방이 있었던 공간인데요. 전체적인 무드를 맞추기 위해서 중문과 동일하게 간살 중문을 이용해서 진행을 해드렸고 큰 폭의 원도로에서 슬라이딩이 아닌 스윙도어로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이후 이 공간을 각각 도어를 히든도어에서 면을 맞춰준 다음에 이 그림에 맞는 무드를 설계하자라고 해서 이 협소한 공간에 큰 그림이 들어오고 조명 중에 스포트라이트를 활용해서 이 공간만큼은 우리가 이런 예술 작품을 보러 오는 공간이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 공간은 아내분만을 위한 공간 중에 하나인 운동방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필라테스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집 안에 기구들을 이용해서 자신만의 공간을 원하셨고요. 이에 따라서 이 공간 자체의 무드를 밝으면서도 운동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해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벽면 한쪽은 붙박이장을 활용해서 또 다른 수납을 만들었고 왼쪽 공간에 보시면 와인셀러가 있습니다. 와인을 수집하고 또 즐기시는 편이셔서 잔도 저가부터 고가까지 다양한 종류의 잔이 있어서 이 공간을 고객님만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또한 도어 왼쪽 변에는 현재는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추후에 거울을 설치해서 운동을 하실 때 좀 더 용이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네, 이 방은 아내분의 침실방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침실뿐만 아니라 안쪽에 있는 확장된 공간을 활용해서 서재처럼 공부도 하시고 또 개별적인 공간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책상을 이용해서 제작을 해드리고 뒤편에는 고객님께서 도자기가 아기자기인 것부터 좀 큰 것들도 많이 있다고 하셔서 목공으로 해서 저희가 벽을 보강을 해드리고 렉 같은 거를 활용해가지고 선반을 제작해드렸는데 가구 소재로 해서 선반을 만들었다면 이 분위기가 조금 더 심심할 것 같다 또는 좀 투박하다라고 느껴서 선반을 자체 별도로 제작을 해가지고 아크릴을 활용해서 선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오브제를 놨을 때도 반투명의 아크릴과 만나게 돼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했습니다. 네, 이 공간은 안방 화장실과 이어지는 화장 드레스룸입니다. 보시는 거울 부분이 저희가 스테인리스로 해서 제작한 거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무드가 어울릴 수 있도록 제작을 해드렸고 벽지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벽지가 아닌 디아만 포티스 자체가 조금 물성이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벽지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톤 앤 매너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것 중에서 좀 특이한 게
이 펜던트 조명입니다. 이 펜던트 조명은 톰 잭슨이라고 하는 작가가 만든 조명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현재 보이는 거는 조명이 꺼져 있는 모습인데 거울처럼 비춰져요. 근데 이때 조명을 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투명하게 보이게 돼서 굉장히 물성이 강하고 고급스러움 느낄 수 있는 조명이기 때문에 이런 무드에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조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간은 안방 화장실입니다. 안방 화장실은 아내분만 사용하는 공간인데 이때 아내분께서 원하셨던 거는 욕조를 꼭 놨으면 좋겠다. 그리고 타일로 해서 선반을 만들고 그 위에 반매립으로 해서 세면대를 원하셨습니다. 타일 전체는 화이트 톤이 돼 결이 있는 상태로 바닥톤과 벽을 저희가 톤을 맞춰줬고요. 동일하게 천장 부분도 목공 작업 후에 저희가 도장으로 마감을 해서 최대한 천장고를 높여드렸어요. 원래 이 화장실은 오른쪽이 샤워 공간입니다. 근데 고객님께서는 욕조에서 샤워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공간도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수납장을 제작해드렸는데 방수가 되는 가구로 제작을 해드렸어요. 욕실 쪽에 수납장을 좀 크게 만들거나 하실 때에는 첫 번째로는 물이 넘치지 않도록 턱을 만들어주는 것과 소재 자체를 조금 더 물에 강한 소재를 이용한 가구를 만들어주는 게 더 좋고요. 욕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만들 때 LX에 있는 시스템 창인 TT 창을 활용해서 액자 형식으로 제작을 해드리고 타일로 접어서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드렸고요. 욕조 사이에는 조명과 수납을 활용해서 고객님께서 놓을 수 있는 세정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놓을 수 있게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전체가 매립 수전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적인 거울을 달아도 매립 수전 때문에 거울이 잘리는 모습이 좀 보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매립 수전 자체가 거울에 매립되게 제작을 해드려서 거울 자체도 일체감 있게 설계를 해드려서 조금 더 완결성 있는 욕실을 완성하였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전적인 부분도 많았었고 디자인적으로도 밝았던 분위기가 아닌 차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던 현장입니다. 추후에 저희가 또 다른 현장에서 또 다른 아이템과 또 다른 기발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3월 디자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